안녕하세요. 전설천하TV 작가 강영구입니다. 명당과 아기장사 뭐 이야기를 제가 작가로서 좀 비평을 좀 해드리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기회를 갖지 못했네요. 뭐 복숭아 매꾸로 심어가지고 그게 또 하늘이 준 선물인데 그걸 또 이렇게 저렇게 재보내서 서운한 사람도 주고 이래저래 하느라고 막걸리만 퍼마시고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또 새로운 작품을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명당과 아기장사는 한 30대에 그 이야기를 제가 접했을까요? 명당 풍수, 음택 풍수죠. 돌아가신 사람을 명당에 쓰면 자손이 발복한다. 훌륭한 인물이 나온다. 그게 전부 음택 풍수입니다. 양택 풍수는 내가 사는 집터, 또 우리 반논 뭐 이런 것들이 물이 잘 들어오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살면 좋다 하는데 음택 풍수는 전부 무덤과 관련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무덤과 관련된 풍수들이 조선시대를 풍미했죠. 영웅과 인물을 바라고 가문에서 무슨 훌륭한 인재들이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게 명당 풍수로 통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처음 들어보니까 중국인이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그 낯선 중국인이 한국의 경남도의 풍수를 보고 뭐 보니까 자기 아버지의 생모 올패가지고 왔다는 그런 뭐 처음에 들었을 때 그런 황당한 또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전설을 전해주는 사람이 생경하게 그리는 것도 몰라도 제가 살면서 보니까 인재가 나오려면 적어도 천지인 세 가지가 좋아야 되겠더라고요. 한 시대를 이렇게 잘 리더할 인재가 나오려면 천은 무엇이냐. 조상들이 덕을 쌓고 죽어야 명당에 갑니다. 덕을 쌓지 못한 뭐 죽었는데 명당에 가겠어요. 한치 서푼이라도 어긋나서 발버거지 않는다는 것이죠. 옛날 그 전설에 보니까 그래요. 명당에 가려면 조상들이 덕을 많이 쌓고 좋은 명당 자리에 가요. 거의 하늘에 덕을 많이 쌓아야 된다 이거요. 땅은 뭡니까? 나무가 자라려면 좋은 토양을 만나야 되겠죠. 부모 덕이 있어야 돼요. 부모가 돈이 많고 자식을 잘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좋은 땅에서 심어진 나무가 잘 자라듯이 부모 덕이 있어야 되겠죠. 조상도 덕을 많이 쌓았고 또 부모도 돈이 많고 잘 지원해 주는데 그 본인 자신이 천지인 본인 스스로가 노력하지 않고 재주가 없다고 한다면 그건 발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조상도 별 볼 일이 없었고 또 부모도 좋은 부모를 못 만났지만 자기 자신이 능력 있는 사람들은 한 시대를 개척해 가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 세상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도 많죠. 근데 실제로 이제 명당에 무덤을 쓰고 아기 장사가 나온다. 그러면 아기 장사가 항상 따라다니는 용마였어요. 용마. 아기 장사는 옛날에 어려서 들어보니까 성경에도 아기 장사가 나왔는데 조정에서 그 아기 장사가 나오면 특별한 재주를 가진 아이가 나오면 이놈은 역적이 될 놈이다. 뭐 반골이다. 그래가지고 죽여야 됨을 원칙으로 했죠. 왜냐면은 왕조는 자기의 왕조를 때려풀 역적이 제일 두려울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 역적 노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씨라면 다 역적이죠. 응? 그래가지고 유자광이나 이런 3대 간신에 속한 사람들이 조광조 선생도 모함할 때 뭐 조시의 나라가 온다 해서 꿀을 나무 잎에 발라가지고 갉아먹게 뭐 조초유왕이다 뭐 이렇게 모함을 해서 죽이고 그 역적 몰이만 하면 모두 다 때려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얘기해서 중국인이 명당에 딱 잡아놓고 그 김씨집에 와서 살면서 좋은 데다가 무덤을 쓰려고 중국에 가서 자기 아버지를 유고를 모시고 왔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가 무덤이 써져 있는 거예요. 김씨가 중국인을 미행해가지고
명당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삶지 않는 유정란을 그 속에 파묻어 놓고 닭이 회를 치고 나오는 그 명당을 보고 자기 아버지를 딱 썼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중국인이 돌아보니까 자기가 발견한 무덤자리에 명당이 자리에 무덤이 써져 있으니까 늙고요 하니까 내가 부모님을 지난 겨울에 모셨어 하니까 바꾸자고 그러잖아요. 내가 들켰구나 하고. 그런데 어때요? 이미 닭이 회를 치고 나온 그런 명당을 누군가 확인했는데 삼정승 육판서가 나올 자리를 잡아준다 해도 그것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 사실 도광진시 명당자리에요. 우리 집에서 한 10여리에 있는데 저도 그 자리를 여러 번 가봤어요. 제가 보는 견해로는 안대가 중요한데 집이나 무덤 자리가 산세나 지형과 했을 때 한눈 팔고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중심을 잘 잡고 있어야 돼요. 사람도 자기의 주관이 분명하고 주체의식을 가지고 중심을 잘 잡고 있는 사람하고 오만 뒤 쳐다보고 있는 사람과 다르죠. 이 산세나 지세도 마찬가지예요. 집자리가 엄한 뒤 쳐다보고 있으면 옆에서 들어오는 살이 충돌되면 안 돼요. 저도 약간 공부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무슨 나침반만 보고 방어를 찾는 것보다도 천체의 기세를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참 기이한 설화가 있었죠. 응? 그래서 이런 전설이 아기장사, 새로운 시대를 열 아기장사, 아기장사가 나면 겨드랑이에 깃털이 있고 왜냐면 날라다니면서 기력이 되잖아요. 아기장사로 보필할 용마, 용이에요, 용. 주인을 딱 나중에 태우고 모시려고. 근데 이거 왕조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그런 놈들은 뭐다? 역적이다, 반골이다. 삼족을 멸해라, 처가, 친가, 외가까지 싹 죽여버리잖아요. 왜? 왕조를 들어가 불역적이 태어났다. 아기장사 나오면 다 죽여야 된다. 역적 논리에 씌우면 다 죽었어요. 역적 논리에서 살아난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근데 현대에 와서는 부자들이 빨갱이 논리를 쓰여가지고 다 죽이잖아요. 기득권 자본가들이. 그게 역사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 전설이 참 그 아기장사가 신행길 가는 신부를 덮친 그 산적들을 두드러 잡아주고 좋은 일을 해가지고 그걸 화를 내잖아요. 선행을 했는데 그게 소문이 퍼져서 저놈이 아기장사다. 산적 열놈도 한 손에 때려 눕혔으니 저놈이 역적이 될 소지가 많다. 저놈은 하늘의 뜻을 받은 곧 태어난 놈이기 때문에 천명을 받고 태어난 놈이기 때문에 죽여야 한다. 우리 왕조를 뒤집어 엎을놈이다. 바로 역적 논리죠. 역적의 사슬에 끼어서 스스로 발굴해가지고 그 일가 친척들로부터 죽이게 했죠. 지금도 무슨 똑똑한 사람들이 뭔가 일을 꾸미면 누굽니까? 옆에서 고자질 해가지고 안신들만 해가지고 다 죽이잖아요. 누굽니까? 사육신에서도 김질이란 친구가 성삼문이나 박백리나 하일이 고개지 이런 분들이 수양대군을 척결하려고 했는데 김질이란 친구가 고별을 옆에다 알려버려가지고 그 거사가 다 실패하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큰일을 할 때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뜻이 바르지 않는 사람들하고 함께 갔다가 100번 망합니다. 선조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죠. 그 전에 일어난 일이 기축옥사예요. 정열입, 지상 최초의 그 공화주의자. 크로멜이 영국의 크로멜 공화정을 주장했다 하지만 실은 정열입 선생이 공화정을 먼저 주장했어요. 이 자연이 준 공기나 땅이나 자연이 준 물이나 날씨나 이런 게 주인이 있습니까? 누리는 사람 것이죠. 그러니까 왕조도 그랬어요. 옛날에 요손 임금은 자기 아들이라 해서 왕자리를 안 물려줬다. 실력이 있는 사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에게 황제 자리를 물려줬지 않느냐. 왜 이씨 왕조, 조선 왕조에서는 왜 자기 아들이라고 이렇게 물려주느냐. 그걸 정면으로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과 땅은 만 백성의 것이지 어찌 왕의 것이겠냐고 주장한 사람이 정렬입 선생이죠. 근데 그렇게 옳은 소리를 하면서 영상에 앉은 선조를 눈을 부릅뜨고 정렬으로 노래봤던 사람이 바로 정렬입니다. 동인계열이었죠. 되게 열고 그 싸움이 심각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모반 혐의로 역적 형량에서 기초곡사 때 걸려가지고 그때 정철이란 사람이 가사문학의 대가 정철이란 사람이 그 전체 뭡니까 수사권을 장악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쪽 호남 사람들이 한 2천여 명 조대중 씨 뭐 훌륭한 선비 대동계 사건 아닙니까? 죽었어요. 우리 지금 여기 선포 땅에서도 이발 이길 형제가 죽었죠. 정철 선생하고 어려서 제가 전설 전문가에서 전설을 이쪽 전설을 보니까 정철 선생하고 이 등수리 남평현 등수리에 와서 이발 이길 형제가 살았는데 이발은 그때 당시에 동인해가지고 알선과 장급제를 해가지고 장래가 총만된 그 유학자였죠. 그런데 하필 그 정렬입 선생의 그 대동계 사건 기초곡사와 관련돼 가지고 정철 선생의 눈에 났죠. 장기를 두는데 어떤 사람이 정철이 이발 집에 놀러 와가지고 장기를 두는데 옆에서 그 이발이 군수를 둬가지고 그때 정철 선생이 억하심정을 가져가지고 어떻습니까? 참 이발 이길 형제를 죽이고 80 넘은 노모까지 죽이고 3살 먹은 아이까지 죽였다고 그래요. 그 기초곡사로 그 역적 논리로 씌워가지고 그런 그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 기초곡사입니다. 2천여 명의 호남 선배들을 다 죽였죠.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 있어. 그 기초곡사가 끝나자마자 이제 피비린내 나는 임진왜란 내놈들이 쳐들어와서 이 국토를 전체를 그 피작살을 내버렸죠. 침략의 칼로. 그때 일어난 사람이 호남의병 김덕령 장군이었죠. 김덕령 장군이 의병을 모아가지고 그 외놈들과 정면으로 도전했어요. 의로운 병사 아닙니까? 의를 위해서. 국민들이 백성들이 다 죽고 그러는데 그때 선조는 어때요? 왕궁을 버리고 도망갔죠. 도망가는 사실 그날 밤에 경복궁 다 태워버렸죠. 누가? 그 노비들이 다 태워버렸어요. 선조 인기 없는 인간이죠. 물론 적통 세력도 아니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 왕이 엄정히 왕이 돼서 정권을 잡고 백성의 안위를 책임질 사람이 도망을 가고 그래서 백성의 원성을 타고 궁궐을 다 불질러 버리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의병이 돼서 싸워줬던 사람들을 자기보다 인기 많은 사람을 싫어해요. 권력자들은 실제적으로. 그게 보니까 한고조 유방도 정권을 자기가 이제 한나라를 세우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자기 마누라 여치가 누구부터 죽입니까? 1등 공신 항우를 상대해서 그 한나라를 세워줬던 누구를 죽입니까? 한신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사구팽 물론 이제 오나라하고 월나라에서 월나라 고천의 밑에서 책사로서 오나라에게 와신상담 쓸개를 핥으면서 복수를 하게 했던 명재상 법녀 법녀의 도움으로 해가지고 오나라 함녀의 아들 부차를 거꾸로 들이고 서시라는 미인계까지 써서 한을 풀어뒀음에도 불구하고 법녀는 그러죠. 친구 문종에게 얼른 도망가게 저기 고천은 얼마 안 있으면 자네가 나를 때려 죽일 것이네. 왜 그런가? 고천의 관상은 좋은 것은 나쁜 것은 함께 나눌 수 있어도 좋은 것이 생기는 특히 이 권력은 절대 나눠주려 하지 않네. 나는
가겠네 하고 범죄는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농사를 짓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문종은 그 말을 믿지 않고 거기에서 구천 밑에서 직책을 받고 있다가 결국은 토사구팽 당하죠. 사냥개가 토끼를 잡으면 어때요? 사냥개를 삶아버린다는 것이 토사구팽이에요. 한신도 토사구팽 당했고 또 주원장 명태조 주원장 어때요? 환각사의 애기 중노릇을 하고 탑발 승리했던 홍건적인 난에 개입을 했던 누굽니까? 주원장이 명나라를 개국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10만여 명에 달하는 자기의 함께 했던 동지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잖아요. 거기에서 명재상 기틀을 잡았던 유백운까지도 그렇게 죽음을 방치해버리잖아요. 함께 고난을 했던 동지들을 나중에 칼을 잡게 되죠. 걸리적거릴 것 아닙니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선조도 자기는 이제 외적을 상대할 만한 관병들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몽학의 난이 일어나요. 이몽학이 선조를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나라를 개창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죠. 그때 우리 김덕영 장군이 호남에서 28살 20대의 그 약관의 나이에 의병으로 출전을 해가지고 외놈들과 전투를 벌이고 그래서 이몽학을 때려잡기 위해서 가다가 정읍정동인가 어디 가다가 이몽학의 난이 진압당했다고 해서 회군을 했는데 이몽학 편에 있던 신경영이라는 사람이 김덕영이도 반란에 개입했다고 말해가지고 선조한테 붙잡혀가가지고 얼마나 고문을 당했더니 허벅지 뼈가 부러지도록 고문을 당해서 28살에 저러고 합니다. 김덕영 장군이. 근데 이 아기장사 전설이 아기장사로서 뜻도 펴지 못하고 삼족이 멸해야 될 비운에 있다. 너를 죽여야 되겠다 해서 겨드랑이 날개를 등잔불로 뒤지고 3년 묵은 삼껍질 저집대로 3번 때리자 죽자. 용마가 나왔어요. 영계산에 용마가 나와서 울고 다니다가 결국 김덕영 장군과 인연이 됐다는 거죠. 김덕영 장군이 그 장사의 뜻을 받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임미련한테 간악한 외병들과 싸우는 의병으로서 창궐한 대단한 장사였다고 그래요. 씨름도 잘 쓸 뿐만 아니라 모장으로서 용력이 뛰어나고 일본 놈들을 외병들을 두드러 잡고 다니는 천하의 의병이 있는데 어때요? 거기에 역적 누명을 씌워가지고 어떻습니까? 이 역적 누명에서 고문은 후유증으로 죽었어요. 허벅지 보니까 허벅지 뼈가 부러졌다고 그러죠. 얼마나 고문을 심하게 받았던지. 근데 역적 논리예요. 선조 자기 왕궁을 버리고 조선을 버리고 젖을 잡고 도망가다가 결국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의병들이 창궐을 하는데 그 사람들조차도 어때요? 그러니까 저는 이순신 장군조차도 배구종긴 하게 하죠. 거기다 이원익이라는 영의정 그분의 병으로 간신히 이제 배구종을 하게 되죠. 유성룡 이런 분들이 김덕영 장군의 그 신원을 무고를 크게 변호를 했어야 하는데 변호를 별로 안 했는가 봐요. 그 역사에 기록이 남아있죠. 아무튼 아기장사서로 잘못된 세상을 뒤지고 없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는 그 열기가 전부 어떻게 됩니까? 역적 논리를 해갖고 꺾어져 버렸죠. 그런데 이제 그 역마가 김덕영 장군에 가니까 김덕영 장군이 네가 영물이로구나 하면서 내기를 하잖아요. 이 화살을 쏠 때 화살보다 먼저 달려가면 저 관역에 도달하면 너는 내 말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너를 단칼에 죽이리라. 화살을 쏘고 달려갔는데 화살이 하나 꽂혀 있는 거예요. 근데 전에 쏘던 화살을 안 뽑았다는 거 아닙니까? 참 기가 막힌 소설책 장치예요. 왜? 비운을 합당하게 만들기 위한 어떤 그 우연의 문학적 장치를 해놨죠. 너하고는 인연이 없구나 하고 그 기대가 어긋나자 버리려고. 기대가 어긋나면 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대를 했는데 너는 기대에 부응치 못하구나 하면 어때요? 용사들은 뜻있는 사람들은 아니로구나 하고 자기를 반성하면서 단칼에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하죠. 너는 아니었어.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구나. 나는 아니어서 배는데 어째요. 그 순간에 화살이 파고 와서 관역에 꽂히니까 아차 막 욕만은 죽어가는데 김동인 장군이 허락했다는 것은 참 그런 장치들을 이야기 속에서 그런 장치들을 볼 때 기가 막힘을 느껴요. 제가 요새 생각해 볼 때 우리 한국이 경제 난국을 극복하고 잘 먹고 잘 산 길이 뭐가 살 수 있는 길이 뭐가 없을까 했더니 어차피 반도의 운명이니까 지금 사실상 우리는 휴전선이 딱 갈라져 가지고 일본만 또 못한 삼면이 바다인 섬 한 덩어리 아닙니까? 일본은 사면이 바다인 섬이라 한다면 우리 한국은 지금 북쪽 대륙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휴전선이 다 끊어져 있으니까 이건 참혹한 삼면 바다인 섬 아닙니까? 섬. 어디로 펼쳐가겠어요? 반도는 대륙으로 펼쳐가야 되고 해양으로 나가는 통로 역할을 잘 해야만이 먹고 살아요. 그래서 빨리 북한하고 화해를 하고 중국으로 가는 철로를 개설하고 또 블라디보스톡 러시아를 통해서 시베리아 그 자작나무 숲을 지나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그 여행객과 물류 유통의 그 반도의 운명을 빨리 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철도를 개설해가지고 일본 동경에서 해저터널로 부산에 와서 일본 애들이 엔화를 갖고 와서 부산에서 좀 쓰고 가고, 응? 또 서울에서 쓰고 가고, 평양에서 쓰고, 또 대동강변에 쓰고, 중국으로 가서 대륙 철도 여행을 하고, 또 저기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놈들이, 응? 유럽 달러를 가지고 와가지고, 응? 여기서 쓰고 가고, 그런 통로만 해도 우리는 먹고 살아요. 지금 2년 분쟁해서 지금 전쟁할 때가 아니에요. 미래의 후손들에게 뭔가 열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철로를 개설해갖고 전 세계가 통하게 해야 돼요. 중국에 1대1로 연결하고 러시아에 철도하고 연결해가지고 한 2주 전인가 모스크바에서 출발한 철도가 기차가 평양역에 도착했다는 뉴스를 잠깐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휴전선 빨리 해서 우리 물류 유통과 여행의 중심지로 거듭나야 돼요. 사람이 움직여야만이 돈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응? 언제까지 이렇게 2년 분쟁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실용 외교로 실사구실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니,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국민들이 살아야죠. 응? 2년 분쟁이나 하고 역적 논리나 하고 너 때려주고 단병만 높이 싸우면 뭘 겁니까? 나 이거 명당과 아기장사 소라를 보면서 중국인이 그러잖아요. 중국의 풍수가. 응? 대단한 예측을 해요. 조선에서는 인재가 나면 역적이라서 죽이는데 우리 중국은 키워서 쓴다. 인재가 나면 키워서 써야지. 왜 시기질투하고 내 자식 아니라고. 내 자식 아닌 놈이 재주 가지면 저놈이 내 걸 빼앗아 먹는다고 전부 다 때려 죽인다. 이게 역적 논리 아닙니까? 응? 저놈이 내가 1,000억, 2,000억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저놈들이 결국은 빨갱이 갖고 내 거 다 뺏어갈 놈이니까 저런 것들은 전부 다 묻지마 죽여버려야 된다.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까? 있는 부자, 훌륭한 인덕 있는 부자는 나눠서.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훌륭한 사람이 부자가 되면 그 인근 백리밖의 사람까지 그 부자의 덕을 보지만 악인이 부자가 되면 백리밖의 사람까지 피곤해버린다고. 옛날에 부자들 보니까 논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쪽에서 해도를 노렸던 성씨들 이야기 그 전설을 제가 들어본 자 그러더라고요. 저수지 있는 물길 좋은 논을 먼저 사요. 그래가지고 5, 6월 모내기 할 때 딱 물고를 지 논에만 물 대고 딱 막아버려요. 그런데 그 부자 관을 짜고 노는 그 부자에게 누가 대들어요. 그래서 논에 물을 댈 수가 없으니까 그때 전부 다 팔아버려요. 싼 가격에 부자가 다 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대의 논을 전부 그 부자가 휩쓸어버려요. 저수지 밑에 논 한 떼갱이 사가지고 그 심포로 물 막아버리고 못 심게 해버려요. 그게 매점매석 아닙니까? 허균 선생 거생전입니까? 자기 전부 논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어디까지 가는데 그 부자 집에서는 자기
땅만 밥고도 거기까지 간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내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부자 된 내력이 악인 중에 악인 악행으로 부자 됐어요. 그게 지금 어째요? 그 후손들을 만나니까 우리가 인기가 없다. 우리 조상들이 악행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응? 돈에는 굴복했을고 권력에는 굴복했을지 몰라도 실제로 저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한다 있는 사람들이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념 지나친 이념 분쟁 역경 논리 어디 몇 년 전에 어디 갔더니 저도 방골이라고 누가 그래서 야 세상에 내가 방골로 너희들은 인식하고 있구나. 참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응? 방골 같은 방건질을 한 번도 못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산 사람을 방골의 낙인을 너희들이 찍어갖고 나를 하는구나. 응? 그래서 나같이 어리석은 방골도 다 있는가. 너희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면 어지러운 세상이 되면 또 나 방골로 나 때려 죽이러 오겠구나 붙잡으러 오겠구나 이런 섬뜩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방골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겠습니까? 어? 이 국민들이 함께 잘 사는 것을 열어야죠. 응? 그러니까 이 섬 일본보다도 일본은 사면이 바다잖아요. 여기 지금 저 휴전선 38선 옛날에 휴전선 다 끊어져서 대륙으로 가지도 못하니까 삼면이 바다에 있는 완전 섬덩어리 아닙니까? 이 한국의 운명이. 응? 대륙에 숨통을 튀어야죠. 응? 전로를 개설하고 대륙과 딱 연결해서 물 유통하고 여행객들도 저기 유럽에서 오는 여행객들, 일본에서 오는 여행객들이 우리의 문명과 문화와 음식들을 즐기면서 돈을 쓰고 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지금 뭐 2년 분쟁할 때가 아니에요. 응? 살 길을 활로를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응? 물론 항공 공중의 길은 다 열렸다 하지만 육로를 열어야죠. 육로. 해로도 열렸다 하지만 얼마나 비싼 가격으로 우리는 유통을 하고 있습니까? 응? 대륙의 길로 가도록 응? 얼른 남북 화해하고 후손들이 살 길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경에서 응? 일본에서 그 비싼 애나 가지고 가고 한국에 쓰게끔 만들어야죠. 해저 터널도 만들고 또 중국에서 해저 터널을 해서 여기 뭡니까 영국에서 해저 터널을 해가지고 유럽을 해서 중국을 통해서 일본까지 동경까지 여행객들 유럽 놈들 응? 소위 그 유러피언 놈들이 또 여행하게 하고 해서 원류 여행의 집산지 관광의 집산지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것이 해법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와기 장사가 나니까 쓰레하지 않고 때려주기고 응? 좀 응? 선진적이고 개방된 이야기를 하면 무슨 뭐 이념 분쟁을 해갖고 방골이네 뭐 때려 죽일 놈이네 뭐 빨갱이네 해서 이런 응? 논쟁하다가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만 살고 오면 국민들 다 죽자 이 말이에요. 응? 유연한 생각으로 세계를 열지 못하면 안 됩니다. 명당과 아기장사 보면서 나는 그래요. 아 중국 사람은 그 명당을 얻기 위해서 조선까지 와서 이런 이야기를 남기고 갔구나. 응? 응? 풍수가 그런 그 어마어마한 것이 있는가. 그래서 저는 천지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음덕을 잘 쌓고 덕을 많이 쌓은 조상이 일해야 명당에 들어가고 또 좋은 부모를 만나서 능력 있는 땅을 만나야 좋은 땅을 만나야 작물이 잘 자라고 나무 잘 크듯이 좋은 부모를 만나야 되고 또 스스로 소질이 좋아야 돼. 천지인이 맞아야 돼. 응? 그러나 이런 것도 생각해 봤어요. 응? 용이 천하를 얻으려면 어째요? 예의주를 얻어야만이 용이 용노릇을 하는 거예요. 예의주를 못 얻으면 이무기로 그치는 거예요. 뜻을 얻어야죠. 뜻을. 깨달음을 얻어야죠. 응? 뭐 예의주를 얻어야 덕천하겠죠. 응? 용이. 그러나 세상을 깨달았어도 어째요? 귀, 거북이는 어째요? 진흙 뻘창 속에서 살다 가는 거예요. 응? 그게 선비 아닙니까? 선비. 봄은 어째요? 부모 잘 만나가지고 날개를 얻어서 하늘을 희낙낙 살잖아요. 용, 귀, 봉. 응? 용은 고난소의 시대를 만나가지고, 응? 저, 하천 속에서, 강에서, 호수에서, 천하를 고민해갖고, 뜻을 얻으면, 여의주를 물면, 희롱을 해가지고, 응? 나라를 주역에서 보면은 응? 이제, 건괴,
거기 비룡이 되면 어째요? 천하를 경영하고 득천하고 또 경영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유방이나 뭐 유비 그런 사람들을 또 주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용에 비유하곤 하죠. 그건 권력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나 거북이는 땅벌 속에서 살지만 절대 하늘을 여유를 얻어서 천하를 희롱하지 않죠. 숨은 은자, 선비를 이야기하죠. 선비. 응? 그러나 봉은 어찌 부모 잘 만나서 봉황은 날개를 얻어서 화려하게 살죠. 그러나 장자가 어찌 봉황이 죽을 때는 하늘에서 떨어져 갖고 머리가 깨져서 땅속 깊이 대가리를 받고 죽는다고 하잖아요. 귀족들의 이야기예요. 나는 용기봉과 천지인과 용기봉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참 명당과 악의장사에서 보면 자 인재를 잘 길러서 써야 되는데 응? 자기들의 그 교육적인 영어 수학 이런 카테고리에 괴짝에 갖춰놓고 완벽하게 다 자기들의 기득권 속에 가둬버리잖아요. 자기들에게 반대한 놈들은 절대 끌 수 없는 게 이 사회예요. 응? 성골, 진골 나눴듯이 육두품 나눴듯이 신라 때 이 사회에도 1% 상위 0.1% 1%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삐뚤게 해봤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같은 이런 무지렁이들 소위 흑수저 무수저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뜻을 얻어서 비룡이 되겠습니까? 하늘을 날겠습니까? 그러나 그 비룡이 나오는 시대가 돼야 돼요. 앞으로 유연하게 그렇지 못하면 이 사회는 폐쇄적인 사회여가지고 비전이 없어요. 그래서 난 굉장히 중요한 명당과 악의장사라는 그 전설을 얻은 거죠. 거기다가 슬픔으로 돌아가신 우리 김덕령 장군 억울하게 돌아가신. 그래서 나중에 380년 뒤에 그 김덕령 장군의 묘소를 후손들이 파헤쳤는데 그때까지도 썩지 않고 온화한 미소를 돌아가실 때 그대로 있었다고 해요. 근데 산소 공기하고 다짜 새까맣게 변색이 되어가지고 그때 사진기도 별로 발달 안 돼서 찍지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의복들이 무덤에 함께 피 묻은 의복들은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광주 모동산 충효동에 가서 김덕령 장군 묘소에 가서 박물관에 가니까 그때 당시에 피 묻은이 그게 그대로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참말로 왕답지도 않는 왕, 자기를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어병들. 그냥 홍희 장군, 곽재우 장군도 어떻게 숨어버렸다 가죠. 왜? 선조가 자기보다 인기 있는 놈들은 역적으로 생각하고 다 때려 죽일지도 모른다. 이순신 장군도 결국 어째요? 마지막 명랑해전에서 죽지 않고 돌아가시잖아요. 적의 흉탄을 맞고. 왜? 살아서 또 어때요? 그 피비린내 나는 그 백의종군 하면서 그때 그 역적 신문을 유원익 영의정으로 변호로 인해서 겨우 살아났는데 그걸 왜 몰랐겠습니까? 김덕령 장군도 저렇게 죽었는데 돌아가셨는데 인재를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의 인재를 좀 잘 알아보고 그래서 이 전설을 참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반도는 물류 유통과 관광지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영국 애들이 영국 뭐예요? 해적 터널을 통해서 여행으로 와서 유럽 달러를 쓰고에 만들고 또 일본 애들이 대륙으로 가는 통영, 부산, 서울 이런 데로 올라와 가지고 돈을 쓰고 가게끔 이런 걸 빨리 열어야 우리 미래가 열리지 않을까. 저는 지금 명당과 악의장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과거에는 역적 논리로 반골 논리로 도전하는 반대파들을 때려주겠다고 한다면 현대는 어째요? 이념 논리 아닙니까? 발갱이 논리로 전부 다 젊은이들이고 뭐고 다 때려주겠지 않습니까?
지금은 또 서들퍼럽게 살아있죠. 응? 무조건 자기 마음이 안 나면 망거리야. 응?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역사가 좀 위태롭다 하면 또 서북청년단처럼 와서 전부 확산할 것입니까? 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하자는 말입니까? 저는 이런 게 싫습니다. 그래서 명당과 아기 장사, 이 전설, 김덕영 장군의 전설과 연결했던 그 저상들의 지혜로움에 저는 감탄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작가 강용구로서 우리 옛날 이야기를 이렇게 나름대로 비평을 해보면서 현재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께서 남북 문제도 잘 풀어가지고, 응? 우리 한반도의 통일이라든가 또 한반도의 노국 부자된 나라에서 행복하게 후손들이 자유연애하고 웃으면서 살 수 있는 미래를 아이 낳고 딸 낳고 그런 미래를 열어주시옵기를 간곡히 빌고 또 빌어오면서 농부 강영구가 뭐 복숭아농사 어땠냐고 다 망했죠 뭐. 그러나 누군가 맛있게 한 개라도 드실 수 있는 기회를 또 하면서 열심히 삽니다. 꼭 인생에 돈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제가 생산한 것을 누구와 나눠 먹으면 즐거운 것이고, 응? 좋은 뜻이 있으면 함께 보태주고, 그런 미래를 열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되기를 간곡히 생각해 보면서, 또 이제, 명당과 아기 장사 이제 비평까지 했으니까, 또 다음 이야기 또 재미있게 들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게요. 근데 요새 날씨가 너무 덥네요. 오늘 35도네요. 도무지 저도 저쪽 방에 에어컨이 고장나가지고 거기에서 살 수가 없어서 에어컨을 고치려고 하니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선풍기로는 못 견디어서 방송실로 조그만하게 지금 이사를 좀 해가지고 에어컨 조그만한 벽걸이 에어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설자나 TV 구독자들께서도 올 여름이 유독 맹렬히 덥다고 하니까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부터 챙기세요. 저도 나이 먹었는가 건강이 별로 안 좋아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노년이라는 것은 가시 들고 마고도 늙으면 온다느니 생로병사로구나 오온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좋은 날 되시고 항상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좋은 이야기 계속 들려드릴게요. 좋은 밤 되세요.